내일이 지나면입니다. 내일이 D-Day죠. 내일 투표가 끝나고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재명 과반된 친명체제 완성. 한동훈은 121석 넘기면 선방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 선거가 끝나고 내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인 건데 일단 현재 여야는 이번 총선 어떻게 전망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이런 어떤 의석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2주 전을 저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 한 주 사이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현장 분위기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 65%에서 75% 사이를 예상을 하고요. 65% 이상이 나오면 총선 결과는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삼성은 이제 최대 기대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여야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우리 지금 잘 되고 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이게 사실 선거는 제로섬이거든요. 양쪽 다 잘 될 수는 없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그동안에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묵 실언 이걸로 그 국민의힘이 그때 일주일 만에 한 15%가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악재가 좀 해소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추격을 하고 있죠. 추격을 하는데 마침 또 민주당에서 지금 양문석 그 부동산 대출에 관련 위법 탈법 시비 또 이준혁 그 후보 또 공영훈 후보 여러 가지 악재가 또 나오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추격은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격을 할 수 있을지 많이 할 수 있을지 조금 추격을 하다 말을지 지금 선거 장세는 우리나라 증시를 왜 냄비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거판도 이제 냄비 장세가 돼버렸어요. 롤러코스터처럼 일주일 만에 파바바박 왔다 갔다 하는데 수도권이나 이쪽은 특히 민주당 쪽의 악재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지방 쪽은 좀 느리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민주당에 있는 악재가 어느 정도 빨리 수도권에 반영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60곳이 지금 초경합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좀 뒤집어지면은 상당히 그 예측 불허의 장이 좀 벌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주 대표님, 지금 말씀은 민주당의 막말 요 논란이 얼마나 표심에 반영이 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보통 이제 보수층이나 국민의힘은 그걸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흐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의 민심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공표 전에 여론조사에 전체에 반영됐던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좀 선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김준혁 후보 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게 틀림없이 선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예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 심판의 거대한 물줄기에서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 이런 논란들을 끄집어내서 던진다고 해서 이 물줄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21석을 넘기면 선방이라고 하는데 저게 아주 가장 높게 잡은 거예요. 21대 총선을 보면 84석이 지역구였고요. 무소속이 4석이 말하자면 보수층 이제 그 의원들이었어요. 그러면 88석입니다. 거기에 비례대표가 19석이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107석 정도를 유지했던 것인데 21대보다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이 좋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소한 7석, 8석이 날아가기 시작하면 100석 저지선을 그래서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같이 해주셨어요. 한동훈은 121석 넘기면 선방이다. 사실 이재명 과반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자기가 얘기를 했죠. 151석이 목표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면 그래서 과반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몇 석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121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성공 기준이 다소 엇갈린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거나 원내 1당 지위로 올라서야 성공이라고 본다. 다른 쪽에선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입법권 독점 저지가 가능한 121석 이상을 점하면 선방하는 거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러니까 야권이 180석을 갖고 가면 사실 이 입법권이 상당히 좀 제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80석을 주지 않는 측면. 그러려면 121석을 여당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21석 넘기면 선방이다라는 제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아유, 저건 뭐 어떻게 보면 한동훈을 보호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15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일단 국회의장 뺏기죠. 국회 상임위 위원장 등등의 주도권을 다 넘겨주잖아요. 네. 거기에 더 밀려가지고 180석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패스트 트랙, 신속 안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야권이 갖는 거잖아요. 네. 200석은요. 윤 대통령이 지금 무려 9번이나 9개 법안에나 행사했던 국회에서 표결한 법안을 거부해서 재의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걸 무력화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들까지도 지금 거론이 될 정도인데 네. 120석 넘긴다고 해서 선방이다. 그건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이요. 지금 시중에 도는 얘기 중에 투표율이 며칠만 더 남았어도 많이 만회했을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민주당 쪽에서 막말 더 불거질 수 있고 실수를 더 연발하고 그걸 더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걸로 우리가 부대 효과를 얻는다 이건데, 집권 여당이 그게 가져야 될 자세입니까? 집권 여당은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을 이렇게 끌고 갈 테니 믿어주세요. 이걸로 표를 처음부터 얻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서 저는 이번 선거는 이미 바람 이런 걸 떠나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하고 또 실패에 가까운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윤경호 위원님 개인 의견이십니다만 일단 개인 의견으로 나는 요거는 야권의 승리야라고 일단 보시는 것 같아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뭐 한동훈 121석 넘기면 선방 저거는 조금 낮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번 총선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저는 2030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 세대가 지난 마지막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도 아직 누구를 찍을지 어느 당 찍을지 마음 정하지 못했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2030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민주당의 굉장히 강한 지지층이었죠. 2022년에 비대위원회 체제로 민주당이 전환을 할 때는 N번방을 쫓던 박지원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하기도 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봤을 때도 2030 여성들은 민주당, 또 남성들은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2030 여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에서의 악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민주당을 찍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이번 선거 결과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 네 분이 나와 계셨지만 다 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생각들이 다 궁극적으로 지금 뭐 이번에 유권자가 4,400만이라고 그러죠. 4,400 유권자들의 생각이 다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좀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요번 총선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요걸 좀 봤는데 요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야 180석 이상 땐 전국 주도권 야로 넘어가. 단독 과반이 없을 땐 조국당 위상 강화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야당이 얼만큼 갖고 가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180석이냐 과반이 없다면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180석 이상이면은 전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간다. 근데 이 부분 단독 과반이 없으면 조국당 위상이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조국당 위상 강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일각에서 이미 조국 대표는 조국의 강을 얘기하던 시절에서 지금 원내 입성 10석 플러스 알파 얘기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 이미 승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한국일보의 평가가 뭐 또 나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 지형을 봤을 때는 말씀한 대로 조국당은 이미 위상이 강화됐습니다. 들어오지요. 처음에는 뭐 몇 퍼센트 아주 소수 정당을 시작할 줄 알았더니 지금은 거의 이번 선거판을 주도하는 그런 말하자면 정권 심판의 선봉장의 역할을 하면서 네. 위상이 강화됐다라는 것인데,
하나 제가 좀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건 단독 과반이 없을 때, 그다음에 야당이 민주당이 108석 이상일 때, 네. 이 부분은 의미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들어오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전체 입법부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10석에서 15석 사이에서 된다면 그 안에서 나중에 야권에서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조국 혁신당이 예를 들면 20석 이상을 해서 원내 교섭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 상당히 양당 체제에서의 결정 권한들을 조국 혁신당에게 또 많은 부분들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아마 조국 혁신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번에 입법부에서의 원내 구성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일보 평도 좋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미 입법부의 이 정치정은 조국 혁신당 위주로 돌아가 봤을 수밖에 없는 조금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새로운 형식의 정치 어떤 지형이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조국 혁신당은 어느 상수가 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죠. 네. 22대 총선 일단 조국 혁신당이 원내 입성하는 것만은 좀 거의 뭐 약간 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이 전망을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이재명은 과반을 사수해야 한동훈은 역전에 명수돼야 산다라는 경향신문의 제목도 오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조국 혁신당이 들어온다고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 과반을 해야 좀 더 이 말발이 좀 이 세게 먹힐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역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결과에 따라 어떤 국면이 펼쳐지는지 주목이 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